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 일단 신보라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한은하님, 저도 워킹맘입니다. 애 데리고 직장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셨고요. 크리스탈 존님, 애를 안고 아이 안고 국회에서 뭐 발표하는 거 새로운 시도 아닐까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가요? 조금 더 많다고 그러시고, 조금 우려하는 쇼에 그치는 건 아니냐, 국회의원 정치인의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덜어 들어옵니다만, 진정성을 보여주고 끝까지 그럼 육아 문제에 대해서 신보라 의원이 책임지고 갈 각오가 돼 있다면 그렇게 해라라는 또 이런 주문들도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Y뉴스로 가보죠.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죠. 예. 그렇지만은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불발되고 있습니다. 7명 전원 1명도 채택이 못 되는 거 아니냐, 되지 않 그런 얘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촛불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일단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이 그냥 그렇게 난 거죠. 저녁에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저녁에는 이후는 못 열렸죠. 6시까지는 열렸는데. 다시 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끝나고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하다가 김학의 동영상 CD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박영선 후보자가 먼저 꺼낸 건 아니고요. 예.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박 후보자가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박영선 후보자의 답변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장으로서 상황이 어떠했는지 소상히 안다면서도, 다만 오늘은 청문회라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방향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자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2013년 3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CD 동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을 받아서 당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말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박영선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동영상 CD를 꺼내서 이걸 제가 봤는데 몫이 심각하다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런 CD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동영상 트는 걸 본 적이 없다는데 여기 약간 행간이 좀 엇갈리고 저는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무슨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아니고 네.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 어쩌다가 김학의 CD 얘기가 나왔나 싶었는데 이원주 의원의 질문부터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 질문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질의에서 이제 당신이 법제사법위원장 제대로 감시했더라면은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제 답하면서 결국 그게 도화선이 돼서 파행까지. 아니, 한국당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봐놓고도 묵인한 사람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갑자기 김학의 동영상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왜 퍼지냐면은 김학의 동영상 문제가 우리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할 때도 이 문제가, 이게 3월 1월 달 얘기입니다. 2013년 1월 달 얘기입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출범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난센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어젯밤에 그렇게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이 됐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7명의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 장관 끝났죠. 후보자. 네네. 다 끝났어요. 네. 청문 보고서 채택된 후보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아직은 다 끝나 한 명도 없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원 부적격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전원?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부적격이라도 채택이 되어야 뭐 대통령이 결정하기 좋을 텐데 예, 예. 근데 시간이 4월 1일까지거든요. 채택 시한이. 예. 한 명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7명 후보자 전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기준 여기 기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중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뭐 정당들이 채택을 안 하더라도 네. 밀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임명을 할 그렇죠. 수는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지나면 임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만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분위기 종합해 볼 때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예, 지금도 7명의 장관급들이 채택 없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청와대 공식 입장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시중의 여론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리고 조동호 과기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지만은 조금 요건 뭐 다시 이제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조동호 후보자는 정여세 탈루 의혹과 함께 아들들의 황제 유학이나 해외 출장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정호 후보자가 그러면은 가장 좀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까? 시민 사회 단체들까지도 지금 최정호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학 교수, 정치평론가,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했던 전직 고위공직자, 예. 지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다들 우려를 나타냅니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심지어 여당 후보자들에게 지금 야당 의원이면 어떻게 하겠냐 물으니까 다들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여당 의원들도 예, 경실련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지가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 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최종호 교통장관 후보자는 집이 세 채. 이른바 갭 투기를 한 겁니다. 네, 갭 집이 투기. 세 채고 네. 후보 되기 전에 한 채는 살고 있는 한 채는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딸한테 월세를 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주 월세 기형적인 월세 160만 원. 네. 기형적인 누가 봐도 꼼수 증여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부랴부랴 증여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 후보자가 공무원일 때 스스로 자기 살 집만 가지고 다 뭐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다.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참여연대도 이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네. 심지어 그러면 최종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은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에게 갭 투자, 갭 투기는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런 비판 여론이 많은 겁니다. 최종호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의사는 지금 없는 겁니까? 아직 그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책에 연신 사과하기에 바빴는데요. 예, 예.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최 후보자의 질의응답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다주택 보유는 죄다. 동의하십니까? 다주택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하셨어요? 그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송구하다는 얘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제가 2008년에 보십시오. 분명히 문정부 기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그렇잖아요? 반성하고 도무지 있습니다. 반성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성을 너무 늦게 하셨어요. 이혜훈 의원과 최종호 후보자 네. 간의 지금 내용, 질의응답 내용 들으셨는데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하고 납작 엎드리고 이러고 이제 또 뭐 어지간한 거는 넘어가 주고 뭐 이러면서 다들 장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후보자들도 이제 이번 청문회도 대부분 다들 박영선 후보자 외에 다들 바짝 엎드리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정도는 사과로 끝날 사안인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인사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A 씨는 예. 차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인사를 추천한 주현혁 인사수석,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여당인 지금 국회의원들 반응도 그랬는데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참 민망하더라. 한 초선 의원은 왜 그런 인사를 내세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종호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그건 갭 투기를 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민심을 무시하는 거다. 무조건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취자 6520님도 정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고르고 골라서 장관 자리에 앉힌 걸 텐데 어떻게 이 정도? 그럼 다른 사람들은 혹시 집을 4채 5채 더 가지고 있는 건가? 더 흠이 많아서 이 사람이 된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해서 낙마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떻게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추천한 사람의 문제이겠지만은 후보자 검증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아니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뭘 개혁하고 촛불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거냐. 네. 촛불 정신도 안 보이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의지도 빈약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정두원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색깔이 없어져 버렸다. 이번 인사는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 그랬고요. 문 대통령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를 도왔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민심을 감안하지 않은 인사 참사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네. 분은 그러셨어요.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최종호 후보자의 행동이. 그럼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 민심에서 떠난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워서 집값 폭등을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니냐. 그 부동산 정책이 그분이 수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집 많이 사십시오 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외쳤던 정책이 살 집 말고는 사지 마십시오. 네. 그 다른 거 더 사면은 투기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던 그 정책을 폈던 사람이 본인은 세 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앞뒤가 안 맞아 버리는 거죠. 앞뒤도 안 맞는 것이고 철학도 안 보이는 것이고요. 사실 인사 검증에 대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다음 날 사의를 표하고 이제 그만뒀잖아요. 예. 낙마를 했는데 당시에 그 정동기 민정수석이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예. 사표를 냈는데 정동기 민정수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과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동기 수석은 천성관 후보자 임명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문제가 빚어지니까 책임을 진 겁니다. 예. 정동기 수석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증하는 사람은 끝까지 말해야 하고 그래서 임명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민정수석이 책임지는 게 맞다.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막지 못한 잘못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민정수석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인사수석도 책임을 져야죠. 2005년에 이기준 교육부 총리 참사가 있었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빚어지면 통상 민정수석이 1번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게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계속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제가 질문창을 보고 있는데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검증 과정에선 정말 걸러내기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그 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 인사 선택에서 전문성을 고려할 것이냐 도덕성을 고려할 것이냐 항상 선택지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부분도 정말 폭넓게 했느냐 그런 문제가 남고요. 또 소위 이른바 그 엘리트들의 문제가 대부분이 이러하다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네. 여기까지 아마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검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면은 뭐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 나중에 뭐 댓글쇼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청문회 내용, 지금까지의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